요즘 건설업체들의 그 유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도가 난해 만해 지금은 또 그럭저럭 비상자금으로 돌리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임계치에 도달하면은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많이 예상이 된다고 하죠. 특히 지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일군 업체였죠.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서 결국 같은 계열사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유동성을 지금 확보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드디어 건설업체가 최종 부도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은 건설업체의 부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공사 중에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으면 분양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뭐 시행사 사장이기도 하고 또 분양 대행사 또 그것도 있고 이래서 이 분양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거는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분양을 하려 그러면은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 일단 건축물의 분양을 하려 그러면은 제4조에 보면 여기 있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은 분양 시기, 분양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항의 제1을 보면은 1호를 보면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착공신고를 하면은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요거는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 안 하고 착공신고만 하면은 이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탁 계약이 되어 있든지, 신탁이라는 거는 시행사가 이렇게 관리신탁이나 자산신탁이나 이렇게 신탁사에 명의를 다 넘겨요. 뭐 하다가 땅 팔아먹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탁으로 모든 이 명의가 다 넘어가요. 소유권이 잠시 넘어가 있는 거죠. 준공전까지. 그래서 신탁을 했을 경우나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만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선분양이고 분양되면은 계약금과 하고 중도금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가는 우리나라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탁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제1항의 2호에 보면 있어요. 2호에 보면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 보증을 받아 공정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2분의 1 이상이 완료되면은 신탁 없이 보증 없이 분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공사 안 하고 착공 신고만 하고 나서는 신탁 이렇게 또는 금융권의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 후 신고 후에 바로 분양할 수 있고, 신탁을 안 하고 보증을 안 받은 경우에는 이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설사 두 곳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고 골조공사가 3분의 2 이상이 끝나야만이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걸 후분양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체로 보면은 선분양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 요게 지금 제가 뭐 포레나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예시로 지금 빼놨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법률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양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 분양 보증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좀 느리는구나 이게. 자, 여기 공동주택 성능 등급서 녹색 건축 이런 거 빼고, 여 밑에 감리도 빼고,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항에 보면은 나옵니다. 맨 마지막 항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받기 전에는 항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봐야 돼요. 이게 글자가 많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거를 보증을 했습니다. 분양 보증을 했는데 일단은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제 4조를 한번 볼게요. 4조 보증사고다.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보증기간이라는 거는 공사 끝날 때까지죠.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는 시행사입니다. 시공사가 아니에요. 시행사예요. 시행사.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 분양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그 다음에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부족해서 보증채권자는 누구냐?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입니다. 수분양받은 사람이 이 공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어디서 썼냐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행 청구가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사고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 보면은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 공정률이 75%가 넘는 경우로서 실행 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고 보증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시공자의, 이건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자죠. 시공자의 부도, 건설사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 채권자의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의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이 보증을 누가 썼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썼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보증을 썼으니까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주택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이라는 게 뭐죠? 지어서 입주시켜 주든지 또는 환급 이행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 도저히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 못하겠다. 그러면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낸 걸 환급해준다, 돌려준다. 이걸 한다. 누가 하느냐? 주택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입주시켜 주든지 공사를 해서 아니면은 돈을 돌려주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아까 여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6개월 이상이나 1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어요. 왜? 그 기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도 섭외해야 되고 또 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부도났다. 건설사가 부도나서 공사 진행이 안 된다. 그래도 돈을 떼이는 일은 없다. 대신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주가 늦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이 뭐가 예외사항이냐면은 2조에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 해주는 거, 해결 안 해주는 거, 요거는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해주는 건 아닌데, 만약에 공사가 중단돼서 엎어져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왔죠? 1항의 1호 보면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 시행사죠. 시공사는 그냥 공사만 하는 거예요. 공사만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필요 없고, 주채무자, 시행사가 주택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책임 못 진다. 전쟁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누구죠? 시행사죠. 시행사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입주자무지 공고문 보면은 자격이 되고 당첨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당첨자 발표일이 언제,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이 언제, 그 다음에 정당 계약일이 언제, 그렇게 절차를 입주자무지 공고문에 나온 그런 서류와 형식과 절차와 이런 걸 다 정상적으로 거친 거는 다 보증을 해준다. 근데 그 이외로 이면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증을 안 해준다. 돈 떼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선납할인. 뭐 보통 보면은 계약금은 언제 얼마 10%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보통 나가요. 중도금이. 6개월 후에 1차 중도금, 그 다음 또 6개월 후에 2차 중도금, 그 다음 또 3차 중도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떤 데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납 할인. 중도금을 미리 납부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빼준다. 그러면 현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자가 좀 요즘 세니까 그러면 내 돈 있는 은행 이자보다 그냥 여기서 그렇게 선납 할인 이자를 적용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이자가 만약에 뭐 2천만 원인데 그럼 내가 중도금을 미리 다 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입주자금 공고문에 중도금 1차, 2차, 3차 그 정해진 기일에 안 내고 미리 내버려 가지고 그 이자를 할인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도가 1차 중도금 내고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면은 1차 중도금까지는 보상을 받지만은 2차, 3차, 4차 중도금 낸 거는 전혀 못 받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하수상한 이른 세월일 때는 앞뒤를 잘 봐서 이자 장사하다가 코피 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시면 돼요. 입주자무직 공고문에 나온 계약 얼마, 계약금 얼마, 그 다음에 중도금이 보통 6개월 단위로 나가요. 그래서 뭐 1차 중도금은 언제 얼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즘 보니까 뭐 대부분이 중도금 무이자니까 낼 일은 없겠죠. 뭐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부담을 하고 또 중도금이라는 게 수분양자한테 안 들어가요. 은행에서 바로 그렇게 신탁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중도금이나 계약금은 시행사에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신탁 계좌로 들어갑니다. 신탁 계좌로. 그래서 그런 돈은 안 띈다. 그래서 계약은 항시 정상적으로 하고 뭐가 조금 달콤한 당근을 제시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은 상황이 하수상할 때는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많아서 다 읽어보기는 제가 읽어드리기는 뭐 하니까 뭐 이 청약홈에 보면은 뭐 어느 거라도 보면은 캘린더에 보면은 분양 입주자무직 공고문 클릭 몇 번 탭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누가 보증을 하는지 그 보증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내용까지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죠? 여기 평택거양의 포레나인데 포레나 요거는 보면은 시행사는 누구냐? 주식회사 루리. 그러면은 신탁사는 누구냐? 수탁사죠.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다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시행사로 안 들어갑니다. 왜? 먹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누구냐? 주식회사 하나건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 이런 걸 아시면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1호로 모 업체 누구라고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 그렇죠. 모 업체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아마 또 부도 처리될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양 보증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이 납부되면은 분양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만약에 부도 났다. 건설사가 부도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늦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수상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셀러리맨들은 월급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피 말라요. 돈 안 돌아요. 부도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분도 안심하면 안 돼요. 현금 흐름 NPV가 안 좋은 회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건설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도가 나면은 우리가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몇 시냐? 6시 50분이네요. 맞춰 하시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올라올게요.